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금리가 올라가면 왜 성장주는 떨어질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0일 토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어려운 와중에도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JD 부자연구소 6기 공지를 합니다. 지금 부동산 강의는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링크를 따라 들어오시거나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를 구글에서 JD 부자연구소 검색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금리 상승 부담 지속 주가 혼조 달러 하락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나스닥은 어제 0.07% 내렸고 S&P 500 지수는 0.19% 하락했고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이번 주 약 0.1%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약 0.7% 내렸고 나스닥은 1.6%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은 1.6% 하락했으나 가치주가 많은 다우 지수는 0.1% 올랐습니다. 즉 이번 주는 내내 시중금리가 변수가 되어서 시장을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죠. 메인 이슈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왜 성장주는 떨어질까? 먼저 가치주와 성장주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치주는 이미 성장이 끝난 주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식이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약이나 식음료, 담배 이런 것 등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산업 자체가 오래되었고요. 기록적인 성장이 없고 배당을 많이 주는 곳이 대부분이고 대출이 적고 현금이 많은 곳입니다. 주로 흑자를 많이 보고요. PBR, 그 다음에 PER 이런 것 등이 굉장히 낮은데 주가는 횡보를 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의 PBR 같은 경우가 0.5가 평균인데 배당은 한 7% 가까이 주죠. 성장주는 한창 성장하는 주식입니다. 대표적인 주식으로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우주, 친환경, 디지털, 인터넷 이런 것들이 되겠죠.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고요. 그리고 기록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배당은 거의 하지 않고 대출이 많고 현금이 적은 곳입니다. 주로 적자를 많이 보고요. PBR이나 PER 등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PER이 1000이 넘어가는 등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하는 주식은 할 것이 많습니다. 새로 공장도 지어야죠. 투자도 해야지.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돈은 별로 못 법니다. 쿠팡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 몇 년간 수조 원대 적자를 냈죠. 그러니 PER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물류 창고를 짓는데 수조 원을 들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은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자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성장성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매년 9,500만 대에서 1억 대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 선진국이 2030년이 되면 친환경차로 전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1등인 테슬라의 2020년 생산량이 겨우 50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시장이 0.5% 수준이죠. 그러니까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성장주는 돈은 못 벌지만 앞으로 성장성은 굉장히 큰 곳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주 성장주의 대표적인 특징은 대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많으면 성장, 대출이 적으면 가치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가치주와 성장주의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치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가치주는 개그맨 김생민, 성장주는 개그맨 이봉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개그맨 김생민은 한 푼 두 푼 아껴서 짠돌이처럼 아껴서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대명사이고요. 이봉원 같은 경우는 인생 한 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빚을 크게 내가지고 크게 투자하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누가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을까요? 바로 이봉원이죠. 이봉원은 사업 실패를 많이 하지만 빚을 내서 사업을 꾸준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보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10억 원을 은행에 정기예금에 맡기면 1%가 안 되니까 1년에 겨우 1,00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도 못 받는 경우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예금을 찾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데 넣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은 어떠냐? 1년에 2, 3% 정도 못 먹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은행 이자보단 더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대출 금리도 제로 금리라면 빚이 30억이 있으나 1억이 있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돈 되는 사업에 빚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금리가 낮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봉원한테 돈을 넣는가?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은퇴 전까지 10억 원을 벌어야 됩니다. 따라서 10억 원을 버는데 김생민처럼 짠돌이처럼 아껴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예, 없죠. 인생 한 방입니다. 그래서 튀겨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급등주, 테마주 이런 곳에 돈을 넣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는 성장하는 친환경, 전기, 자율주행차, 우주항공, 바이오 뭐 이런 꿈을 먹고 사는 미래 성장주가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낮을 때에도 이봉원에게 돈을 넣지 않는 사람들 있죠. 돈이 많은 사람들 혹은 돈을 잃기 싫어하는 안전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1,000만 원으로 10억을 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10억 원 이상의 돈이 있는 부자들이고요. 이미 돈이 많아서 1년에 25%씩만 올린다 하더라도 수익률을 10년 후에는 10배가 되어서 10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위험하게 투기적인 사업에 돈을 댈 필요가 없죠.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불려서 얻는 행복보다 돈을 잃는 것이 슬픈 사람들은 투기적인 사업에 돈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매달 적립식으로 일정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리가 높을 때는 누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까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죠. 이럴 때는 김생민이 주목을 받는다기보다는 이봉원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아주 팽배합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대출이 많은 이봉원은 며칠 못 가서 사업이 엎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돈을 못 버는데 공장 돌리고 대출 이자 내고 직업 월급 주고 며칠이나 버틸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봉원의 사업에서는 돈을 뺍니다. 사람들이. 이때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같은 안전한 것이 주목을 받고요. 아니면 뭐 채권이라든가 그것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빅테크 주식은 성장주인가 가치주인가? 요즘같이 미국채 10년물이 1.3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빠지면 성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른 최근 1개월간은 한번 본다면 테슬라는 11%가 빠졌습니다. 성장주라고 볼 수 있죠. 애플은 최근 9.13%가 빠졌습니다. 애플도 성장주입니다. 페이스북 최근 7% 이상 빠졌습니다. 성장주입니다. 아마존 최근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성장주도 가치주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7% 이상 상승했고요. 알파벳도 11%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주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애플 올라갈 때 빌빌대더니 요즘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치주 성장주를 나누는 것은 좀 어폐가 있죠. 다만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애플도 성장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애플이 현금도 많고 이제 뭐 스마트폰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요즘 같은 금리 상황에서 뭐 재미로 본다면 성장주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급락한 미국 전기차 태양광주 짙어진 금리 상승 그림자라는 이제 기사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두산 퓨어셀, 하나솔루션, 플러그파워, 테슬라 뭐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급등하는 한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 이걸 보면 한국 같은 경우도 1.875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1.3을 넘나들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라는 말도 좀 약간 뭐 어폐가 있습니다. 뭐 2%도 아니고 1%대면 아주 낮은 금리라 볼 수가 있죠. 미국 주식시장에서 18일 현지 시간 전기차, 연료전지, 태양광 등 이미 이른바 성장 산업으로 분류되는 대표 업종의 대표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참에 나온 조정이다. 사실 진짜 성장주는 태양광, 전기차, 자율주행차, 우주항공 뭐 이런 주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금리가 상승하면 빚이 많은 사업에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확실하다. 시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매뉴얼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져도 팔지 않고 갖고 간다. 두 번째,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세계 1등은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서 남겨두거나 전량 매도 후 비율대로 말뚝을 받고 한 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립니다.
세 번째 전제,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왜 성장주는 떨어지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